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월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저 역시 바쁜 직장인이라 짧은 일정 동안 알차게 다녀오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를 껴서 이탈리아 중부 5박 6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관련 브이로그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중부 여행 항공편, 렌트카, 토스카나 여행 추천 루트 및 일정, 숙소, 꿀팁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항공편입니다. 비행기는 저는 로마 인 아웃이었습니다. 갈 때는 인천, 두바이 경유, 로마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로마 인천 구간인 아시아나 항공을 탑승했습니다. 티켓 가격은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유상으로 저는 70만원대에 발권했어요. 돌아오는 편 아시아나 항공은 마일리지 발권이었어요. 사실 비행기 발권은 시기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서 이건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스카이스캐너나 카약을 주로 이용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중부 여행 렌트카 예약 정보입니다. 작년 5월 돌로미티 여행을 다녀올 때 밀라노 공항 근처에 있는 센타우로 렌트카를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해서 이번 토스카나 렌트카 여행도 로마 공항 근처 지점으로 이용했어요. 센타우로 렌트카는 스페인 렌트카 업체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여행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해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되고 취소 가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프로모션이 있을 때 메일이 자주 와요. 그럴 때 25%, 30%, 45%까지 프로모션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프로모션 이용해서 더 저렴하게 예약하시면 훨씬 렌트비를 줄일 수 있어요. 여행이 정해지시면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렌트카 픽업 시 큰 금액 보증금 결제가 없어요. 저는 해외여행 때 자주 렌트카를 이용해봤는데요. 대부분 렌트카는 픽업 시 보증금을 500유로 정도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약 70유로 정도 유류 보증금만 결제합니다. 반납 시 기존의 연료대로 채워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70유로 환불해줬어요. 세 번째, 업그레이드의 후원입니다. 저는 제일 저렴한 차인 폭스바겐 골프 오토매틱으로 예약하고 갔는데요. 두 번 다 거의 새 차인 컨트리맨으로 받았어요. 차 상태도 아주 좋았어요. 네 번째, 피드백이 잘 되는 편이에요. 궁금한 사항이나 환불 관련 문의를 메일로 하면 피드백이 빠르고 일처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다음은 루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행 계획을 짤 때 주로 구글 맵에 가고 싶은 여행지나 숙소 등을 미리 별표로 표시해놔요. 그리고선 루트를 짜고 숙소를 예약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나 숙소는 어떻게 정하냐고요? 저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참고해서 제 취향에 맞고 가고 싶은 곳을 찾는답니다. 가끔 구글 맵의 관광지를 클릭해보고 사진을 보고 고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에겐 덜 알려졌지만 보물 같은 장소를 찾기도 하거든요. 이번 이탈리아 중부 여행은 토스카나가 목적이었고 가고 싶은 목적지들을 구글 맵에 표시해보니 거리들이 다 가까워서 2박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원의 토스카나도 좋지만 사투르니아 온천 사진을 보고 온천도 가고 싶어져서 구글 맵으로 온천을 몇 군데 더 찾아봤어요. 그중 보물 같은 곳이 더 화이트 웨일이었어요. 온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저기 가주세요. 그리고 미리 수영복 안에 입고 가시고요. 주차는 길가에 유료로 하실 수 있어요. 저의 여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서 여행 루트로 추천드립니다. 1일차 로마공항에서 피엔차, 2일차 피엔차, 화이트웨일 온천, 시에나, 피엔차, 3일차에는 피엔차, 몬테풀치아노, 스펠로, 아시시, 4일차는 아시시, 더몰, 피렌체, 5일차는 피렌체에서 탈라모네, 6일차 탈라모네, 사투르니아, 시비타 디 반뇨레쪼, 로마공항.
5월의 토스카나는 들판에 노란 꽃들이 많이 펴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이 시기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토스카나 평원에서 날씨 탓에 선셋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아시시에서 본 선셋이 보상해주는 듯 했어요. 꼭 아시시에서 묵으시면서 대성당 선셋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없고 종소리가 너무 평화로웠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투르니아 원천은 밖에서 사진 찍기엔 예쁘지만 물속에 빨갛고 엄청 작은 실지렁이들이 많이 보여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물 온도도 화이트 웨일이 더 뜨겁고 좋았어요. 사투르니아는 탈의실이 있었고 화이트 웨일은 없어요. 피렌체는 기승전 두오모라고 할 정도로 두오모를 실컷 보고 온 여행이었어요. 피렌체에선 아쿠아알토에서 발사믹 스테이크와 딸기 와인 꼭 드셔야 돼요. 루트를 짜셨으면 동선에 맞는 지역에 숙소를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숙소 예약 시에는 구글 맵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한 후 호텔을 검색하면 나오는 위치와 사진, 평점, 가격을 보고 예약하기도 해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지역을 검색한 후 평점이 높고 사진상 제 취향의 숙소를 고르는 편이기도 해요. 아그로 투리스모는 부킹닷컴의 숙소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번 이탈리아 여행 때는 부킹닷컴을 이용 많이 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시면 숙소는 취소 가능한 곳으로 가급적 빨리 예약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원하는 숙소에 방이 없어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탈리아 중부는 아무래도 농가민박이지 하면서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2박 농가민박에서 묵었어요. 일 마치오네와 라소바나 두 군데 묵었는데요. 먼저 일마치오네는 위치가 좋아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식 포함 1박에 26만원대에 예약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방이 어둡고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게 너무 어려워서 기대보단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소바나는 1박에 조식 포함 25만대로 가격은 비슷한 편이지만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채광도 좋고 담쟁이 넝쿨도 너무 예쁘고 더 관리가 잘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두 군데 모두 수영장 이용을 못해서 아쉬웠긴 합니다. 다음 아시시 숙소는 아시시 관광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벨라비스타 호텔이었고요. 1박에 12만원 정도에 예약했어요. 레스토랑이 훨씬 더 유명한 곳이었나봐요. 저녁에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2층에 방들이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방은 좀 좁은 편이에요. 아시시가 한눈에 보이는 수영장 있는 사진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5월엔 운영을 안 해서 그런지 녹조가 껴있는 수영장만 봤어요. 아시시 안쪽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숙소에 차를 두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좋았어요. 잠깐 잠만 자기엔 좋은 숙소인 것 같아요. 피렌체 숙소는 로칸다데이 9LP인데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가 보이는 옥상 사진을 보고 예약했어요. 1박에 조식 포함 19만원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에 있어서 큰 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겐 비추드립니다. 저희는 근처 주차장에 유료로 주차하고 1박 할 짐만 챙겨서 갔는데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옥상 올라가서 피렌체 전경 구경하긴 좋았어요. 조식도 간단히 있는데 조식당에서도 두오모가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숙소는 생소한 탈라모네라는 곳에 있는 호텔 카포 두오모예요. 사실 로마 공항으로 내려가면서 묵기 좋을 만한 숙소를 찾다가 예약한 곳인데요. 구글 맵만 보고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대만족스러웠던 호텔이에요. 1박에 조식 포함 12만원대로 테라스가 있긴 하지만 방은 좀 좁은 편이에요. 하지만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식도 괜찮은 편으로 조그만 어촌 동네에 있는데 조용하고 휴양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중부 여행 중 바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중부 여행 가시는 분들께 드리는 꿀팁이에요. 첫 번째, 렌트카 여행을 하다 보면 끼니를 제때 못 챙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한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저도 렌트카 여행할 때는 컵라면, 햇반, 김 정도는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전 이게 그렇게 이탈리아에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세면대에 햇반을 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있는 곳은 없었고요. 그나마 커피포트 있는 곳도 처음 입학했던 숙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얘기해서 뜨거운 물을 얻어서 세면대에 데웠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접이식 멀티쿠커 주문했어요. 한식 드시려는 분들 요건 꼭 챙겨가세요. 두 번째, 이탈리아 ZTL 존이 있어요. 이건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 하시는 분들은 꼭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요. ZTL 존은 해당 지역 문화재 보호는 물론 존 안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래요. 그래서 잘 모르고 렌트카로 ZTL 존에 들어갔다간 나중엔 벌금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존 안에 있는 호텔에 머무실 경우엔 미리 호텔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호텔에서 허가를 대신해주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시간 외엔 괜찮대요. 표지판에 운영시간도 표기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차량을 파손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도둑이 이탈리아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검정 천을 준비해 갔어요. 차량 안에 보이는 곳에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여 가급적 트렁크에 짐을 다 실었는데요. 가끔 트렁크에 넣은 짐이 창문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땐 검은 천으로 덮어두고 다녔어요. 여기까지 제가 나누고 싶은 이탈리아 중부 여행 렌트카 정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